안녕하세요. 이정원에서 진행하는 송아의 쏙 점입니다. 17번 택내숙궤는 귀한 신분으로 따라가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학궤인 진화련 진궤는 생명의 역동 에너지를 의미하는 우레입니다. 이를 제출호진하였듯이 제는 임금이나 천자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초구효는 진궤를 주장하는 양효이므로 귀한 신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귀한 신분이 있다 하여도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그 때에 맞추어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나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자신과 신념이 같은 사람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6.25에서 따라가는 것은 과거에 붙들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함을 말합니다. 분명 6.25는 중정을 얻은 바로 위치에 있습니다. 하지만 따라가는 때의 시기를 놓치고 주저앉게 되니 새로운 내일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발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6.3효에서 따라가는 것은 양자리의 음효이니 바르지 못한 상태에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약함을 극복하기 위해 끈을 묶어서라도 구사효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갈 때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야 부족해도 뒤처지지 않습니다. 이렇듯 효의 위치에서 효의 음양에 따라서 택내숙궤의 해석과 이해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택내숙궤 상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택내숙궤 구사효의 효사는 구사는 수의 유획이면 정이라도 흉하니 유부코, 제도코, 이명이면 하구일이요. 구사는 따름에 어둠이 있으면 바르게 하더라도 흉하니 믿음을 두고 도에 있으며 밝음으로써 하면 무슨 허물이 있으리요 라는 뜻입니다. 구사효는 음자리에 양효가 있으니 바르지 못한 자리에 있습니다. 사사로운 욕심이 발동 걸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더구나 구사효는 구호 인군 바로 곁에 있는 것이니 그 위상이 높아질수록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욱 조심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수에 유획이면은 구호 인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하의 신분으로 초구도 응하고 있고 육삼도 따르니 자칫 잘못 움직이면 위태롭습니다. 그래서 정이라도 흉하니 하여 바르더라도 흉하다는 경계사가 붙은 것입니다. 유부코는 부자는 믿을 부자인데 말로 하는 믿음보다 더욱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사효가 동하면 감중년 감께에서 비롯된 글씨입니다. 제도코는 구호 인군을 따르는 신하로서 처신을 바르게 함이니 그 따르는 도의 충실함을 말합니다. 밝을 명자는 감중년 감께의 배역계인 리어중 리께에서 나온 글씨입니다. 구사효가 신하로서 밝은 지혜와 밝게 행동하는 처신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따르는 도를 행하는데 밝은 처신으로서 대한다면 허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사효가 동하면 감중년이 되므로 이 효에서 어려운 처신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상전에서 상왈 수유획은 기의 이흉야이요 유부제도는 명공야이라 하였으니 얻으려고 욕심을 부린다는 것은 흉함을 말합니다. 하지만 믿음직스럽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밝게 처신한다면 공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역점으로 택내숙궤 구사효를 받으면 주역의 4대 난궤인 순의 둔궤가 동하니 어렵습니다. 매사를 밝게 분별하고 조심조심 처신해야 합니다. 욕심을 부리면 닥칠 피해가 크므로 마음을 비우고 정성을 다해야 얻을 수 있다고 통변할 수 있습니다. 택내숙궤 구오효의 효사는 구오는 부우가이니 길하니라. 구오는 아름다운 데에 미더우니 길하니라 라는 뜻입니다.
구호는 인군 자리에 있고 양자리에 양이 있으니 바른 자리에 있습니다. 또한 구호는 중을 얻었으니 중정합니다. 구호 인군이 중정을 얻어 택내 숙계를 이끌고 가는 주요입니다. 부가인이는 상계의 태상절 택계이니 그 괴상이 빵긋 웃는 모습을 하고 있는 소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울 가짜를 쓴 것입니다. 인군의 입장에서 따른다고 하지 않고 상육효를 아름답게 보는 의미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은나라 말기 문왕이 강태공에게 정성을 들여 스승으로 모시듯이 삼국시대 유비가 삼고초려하여 제갈령을 맞이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호 인군이 경험이 많고 유능한 상육효 제야의 실력자의 의견을 아름답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하다는 판단사가 붙은 것입니다. 이것을 상왈 부가길은 위정중야 일세라 하였습니다. 아름다우니 믿을 수 있어 길하다는 것은 바르고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주역점으로 택내 숙계 구오효를 받으면 시작한 일이 있다면 번창해질 수 있습니다. 윗사람의 의견을 잘 받아들인다면 뜻밖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통변할 수 있습니다. 택내 숙계 상육효의 효사는 상육은 국외지요 내종유진이 왕용 형우 서산이로다. 상육은 얽어서 매고 이를 쫓아 얽으니 왕이 써 서산에서 형통하도다 라는 뜻입니다. 상육효는 그 위치가 맨 위로 인군에서 물러난 상황 자리이며 일선에서 물러난 운둔 군자로서 원로에 해당합니다. 상육효는 음자리에 음효가 있으니 바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외지효는 손으로 잡아매는 뜻입니다. 내종유지는 끈으로 얽어매어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외옥계 손깨가 노끈을 내옥계 간깨에서 손이 나왔으니 손으로 끈을 얽어맬 수 있습니다. 상육효의 입장에서 아래 구호 인군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으로 잡든 끈으로 묶던 구호 인군에게 속하려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 빈 땅에 주나라 고공담보는 융족의 침입을 받습니다. 고공담보는 융족을 물리치기 위해 싸우는 것은 백성을 잃을 수 있다 하여 빈 땅을 떠나기로 합니다. 이때 백성들이 인군의 덕을 흠모하니 구호 인군에게 순종하고 믿음으로써 그를 따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를 국외지요 내종유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대 사회 때에는 국경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든 마땅치 않으면 나라를 옮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백성이 많으면 그 나라를 다스리는 인군의 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왕령 형우 서산에서 형자는 제사 지낼 형자입니다. 왕이 많은 백성을 이끌고 기산으로 옮긴 후 그것에 대한 감사를 하늘에 제사 지내는 것입니다. 상꾀는 태상절 서쪽을 가리킵니다. 태상절꾀와 배합계인 간상년께는 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쪽에 있는 기산을 서산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상육효는 인군에게 순종하여 큰 줄로 메어놓은 것처럼 인군의 곁을 떠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군은 그 기쁜 마음을 기산에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상전에서 상왈 국외지는 상궁야이라 하였습니다. 상궁이라는 것은 상육효가 택내 숙계의 맨 위에 있으니 갈 데가 없어서 궁하다고 한 것입니다. 주역점으로 택내 숙계 상육효를 받으면 서쪽 방향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이 있다면 해결되어 간다고 통변할 수 있습니다. 주역에서 세 효가 한 궤를 이루므로 중을 얻었다는 것은 세 효 중에서 가운데 중을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을 얻었다는 것은 홀수에 양효가 있는 것이고 짝수에 음효가 있을 때 바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이라는 것은 치우치지 않고 기울어지지 않으며 지나치거나 모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용이라는 것은 천지 만물이 일정한 이치에 따라 운영됨을 뜻합니다. 주역에서 중용 지도를 펼칠 수 있는 것은 중정을 얻어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송아의 쏙점은 여기까지입니다.